네, 네이버가 주가가 엄청 많이 빠져서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거 네이버 탈출해야 되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큰 틀에서 경제적 해자 측면으로 보면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 장 끝나고 와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그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그리고 격려의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히 모든 기업을 다 다뤄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모든 기업을 다 다룰 수 없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혼자서 기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50대, 60대, 70대 인생 선배님 분들 모두 다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저는 이 영상 찍을 때 내용적으로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차전지에 많은 분들이 많은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구독자분들이 어느 업종에 비중이 제일 많으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차전지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영상을 올리면 관심도가 2차전지에 너무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2차전지 때문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많은 부담도 됩니다.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외에 다른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2차전지 외에 다른 업종을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없는 걸 떠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나쁘게 얘기하거나 본인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거나 본인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2차전지 주가 빠진다고 그냥 우리가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투자로 계속 수익을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투자하는 부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친구인데, 좀 넓은 시각으로 그리고 좀 유연한 사고로 주식시장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리는 종목은 추천도 아니고 매수매도 리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분석 훈련소는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어떤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함인데, 끊임없이 본인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본질이 훼손될까 봐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최대한 다양한 업종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업종에서 주가는 반도체가 간다고 반도체만 영원히 간다는 보장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2차전지가 빠진다고 2차전지만 계속 주구장창 빠진다는 법도 없는 거고요. 최근에 로봇이 부진하면 로봇이 이제 성장이 죽은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아닌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빠진다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한다는 것도 없는 거고요. 결국은 기업의 실적, 기업의 펀더멘탈에 반영되는 시차에 따라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탄탄하면 주가는 시차를 두고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언제 반영될지 그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다만 우리가 다양한 업종, 다양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면 그게 어느 순간에 차곡차곡 누적적으로 쌓여서 빛을 발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대 비2차전지 그렇게 너무 양분하지 마시고요. 2차전지만 관심 가지고 2차전지만 보고 2차전지 아닌 거는 아예 안 보고 그렇게 안 하시고, 아주 유연한 사고로 다양한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양한 업종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본인만의 매매 전략에 따라 투자를 하시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주식 투자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라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저도 그냥 똑같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증권방송에 나가니까 전문가 타이틀을 붙여주는 거지, 전문가 전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똑같은 개인 투자자고요. 다만 이제 열심히 공부합니다. 주식 투자 관련돼서 기업도 열심히 공부하고 산업도 열심히 공부하고 재무제표도 열심히 공부하고 차트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 그냥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로지 이 기업 분석 훈련소를 저거 종목 추천이네 이렇게 제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가 주가가 엄청 많이 빠져서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거 네이버 탈출해야 되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적 해자라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경제적 해자잖아요. 그럼 가장 큰 틀에서 경제적 해자 측면으로 보면 네이버가 가진 플랫폼, 네이버가 가진 컨텐츠, 네이버가 가진 이 네이버 페이, 네이버가 가진 클라우드, 네이버가 가진 커머스, 네이버가 가진 이 광고, 이걸 네이버 이 고유의 비즈니스 영역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국내 업체가 있을까요? 물론 네이버의 커머스의 성장률도 두나 우려가 나오고, 광고 성장률 두나 우려도 나오고, 플랫폼 성장률 두나 우려도 나오고, 심지어 연평균 80%씩 성장하는 콘텐츠 성장률 두나 우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이 네이버가 가진 고유의 비즈니스는 국내에서는 다 탑2 또는 탑1입니다. 근데 이거를 장기간 동안 20년 넘게 쌓아온 네이버의 이 레퍼런스를 과연 어느 업체가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레퍼런스가 이제는 네이버가 AI랑 결합시켜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취직 다음 달 정식 출시. AI에 나란히 올인하지만 같은 듯 다른 네이버 카카오 전략. 연 310조 경제 효과. 삼성, SK, KT, 네이버 카카오 AI 일상화 시대 연다. 주가 하락의 고통. 혁신 죽었다. 개미 성토의 최소연 대표 진담. 네이버 실적 성장 가능성 옅어져. 신사업 전략 필요한 시점. 최소연 제2의 중동붐 앞장서서 AI 로봇 기술 IT 인프라 구축. 기사를 잘 보면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는데 주가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주가 바닥에 신호일 수 있고요. 긍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는데 거기서 더 주가가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치즈과 아프리카 TV, 스트리밍 대전 진짜 전장은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카카오 작년 R&D 3조 돌파 역대급 투자. 네이버 웹툰 연내 상장, 콘텐츠 부문 성장 기대. K-웹툰 더 많은 영화 드라마 제작에 주력해요.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웹툰 시장 74조래. 엄청난 시장이죠. 네이버 웹툰 6월 나스닥 상장 시동. 최대 5억 불 조달. 네이버 관계사 주가 하락, 커머스 경쟁 심화의 목표가 하락. 네이버가 포함된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죠. 미스터블루만 웹툰이죠. 미스터블루만 주가 좋았고 다 부진했습니다. 그죠? 네이버도 1월 연초 대비 18%나 빠졌고 최고점 대비는 여전히 60% 빠졌어요. 코스피는 1.7% 올랐는데 네이버는 19%나 거의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즈직이 2분기부터는 네이버 서치 플랫폼 실적에 반영되고요.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 올해 대략 매출 10조 5천억을 잡으면 이 중에 36%는 여전히 서치 플랫폼 쪽이고요. 3조 7,500 정도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이걸 분개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검색 광고가 2조 8,500억 대부분이고요. 90% 이상이고요. 디스플레이 광고가 한 9,000억 정도입니다. 커머스 매출이 2조 7,600억으로 비중 26%고요. 서치 플랫폼하고 커머스 매출만 대략 62%입니다. 커머스 광고가 1조 2천억이고요. 커머스를 통한 중개 판매, 소상공인들의 희망이죠. 이 네이버 커머스를 통한 중개 판매가 1조 4천억. 가장 비중 큽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거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 핀테크가 1조 5천억으로 매출 비중 14%입니다. 그 다음에 웹툰이 포함된 네이버 컨텐츠가 이제 2조 매출 보고 있고요. 매출 비중 18%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6천억 정도고요. 매출 비중 5%입니다. 매출 성장률, 서치 플랫폼이 작년에 1%대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5%까지 회복이 되고요. 내년에는 7%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특히 작년에 10% 역성장했는데 올해 3에서 5% 정도 디스플레이 광고 쪽이 회복이 되고요. 25년도에는 7에서 9% 정도 디스플레이 광고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역대 최악의 디스플레이 광고 실적 안 좋았는데 회복이 되고요. 커머스는 23년도에 41%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올해 9%까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커머스 쪽의 성장률 둔화가 상당히 네이버의 주가에 부담이 됐고, 주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돼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25년도에 9%, 커머스 성장률이 계속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핀테크도 작년에 14% 성장률에서 올해 11%, 내년에 한 10%. 핀테크도 성장률이 다소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컨텐츠 웹툰하고 다 전체 컨텐츠 포함해서 올해는 11%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 4%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 빠지냐? 그럼 클라우드는 오히려 올해 대략 3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대략 2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15.4%에서 올해 16.5%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17.5%까지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이버 주가의 또 강력한 부진 원인이 이 네이버의 한국형 AI 하이퍼 클로버 X, 이게 도대체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래서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부정적인 악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오픈 AI GPT 3.5 터보,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보다 당연히 네이버 기반이니까 한국에 특화된 지식에 강화됐고요. 특히 교육, 법률 등 그 국가의 로컬에 중요한 큰 산업 분야에 당연히 강점이 있고요. 클로버 X 상품 추천할 때 노출수가 27% 증가하고 클릭수는 25%, 결제액이 12% 향상된 데이터를 보이고 있고요. AI 타겟으로 메시지 클릭률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빅테크에 적용해보면 구글 광고주의 80%는 이미 AI 기반의 검색 광고를 쓰고 있고요. AI 페인터라고 AI 결합된 소프트웨어 AI 페인터를 140만 장 돌파했고요. AI 큐레이터, 이거는 도입 이전보다 추천 작품의 클릭수가 30% 이상 증가했고요. AI 큐레이터 때문에 마케팅비가 감소했고요. 유료 이용자당 결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인스타 있잖아요. 인스타의 숏폼 릴스라고 하는데, 이 릴스가 AI 기반 피드로 추천하면 사용자 체류 시간이 40% 증가고요. 이 릴스 AI 적용하니까 연수익이 30억 불에서 100억 불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AI와 결합돼서 이 네이버의 광고, 커머스 컨텐츠 전 사업 부분의 수익성에 이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 AI가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4년 말에서 25년도에 이 커머스 컨텐츠 광고에 직접적으로 AI 하이퍼 클로버 X가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는 또 다양한 숏폼, 홈피드로 광고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광고 커머스 시장 생각보다 양호하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고요. 커머스 경쟁 심화된 거가 네이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우려가 있었는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전체 이 직구 시장은 국내 이커머스에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안 됩니다. 이 직구, 소위 말하는 알리, 테무 열풍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3.2%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알리하고 테무 역시 중국 커머스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마케팅 확대할 때 미국 빅테크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알리, 테무가 오히려 성장하면 이게 네이버 광고로 연결될 거고, 알리가 이미 지금 네이버 광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 테무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네이버 광고 실적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커머스 플랫폼 자체가 아직은 규모가 작아서 단기 실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테무 자체가 누적 거래액이 200억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알리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카테고리 분야가 다른 신선식품이라든지 생필품 위주로 돼 있는데, 알리가 좀 더 위협적인 거는 1조 5천억 이상의 물류 투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오픈마켓 네이버 이탈률은 뭐 알리나 테무가 이렇게 폭풍 인기를 끌어도 네이버 이탈률 자체는 한 자릿수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전망 성장 우려가 완화되면 당연히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네이버 역대 과거 밸류에이션 최하단 21배 정도 밸류에이션으로 상당히 매력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GMV라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상품 거래액입니다. 상품 거래액 성장률이 6%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서치 플랫폼은 24년도부터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디스플레이 광고가 마이너스 10% 역성장해서 3에서 최대 7%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디스플레이 광고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숏폼이라든지 홈피드로 광고 카테고리 확장하면서 디스플레이 광고 말고 이 서치 플랫폼 광고하고 커머스 광고는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성장률 대략 8에서 10% 정도는 꾸준히 계속 유지하고 있다. 커머스는 수수료 매출이 꾸준히 지금 다시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작년에 워낙 1분기 기점으로 수수료 매출이 박살났는데 다시 지금 회복세에 있는 국면이고요. 비용 통제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용 통제, 인건비하고 마케팅비를 4%대로 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 역시 회복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한국투자증권 레포트 참고한 거고요. 지금 알리, 테무 11번가 G마켓 월간 활성자 수인데요. 월간 활성자 수에 지금 테무하고 알리가 상당히 지금 요 연두색, 이게 테무거든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테무 성장이 꼭 부정적인 건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네이버 광고 매출로 연결될 거다. 심지어 알리익스프레스는 네이버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광고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중국 직구의 추이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네이버의 이커머스 비중으로는 3.2% 매출 미만이고요. 네이버 쇼폼이 커머스 광고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홈피드가 개편되고 있고요. 이 효과도 24년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웹툰의 가치 지금 나스닥 상장 6월 달에 하는데 4조에서 최대 5조 보고 있는데 콘텐츠도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10에서 15%인데 네이버 웹툰 6월달 나스닥 상장 앞두고 성장률 감소 측면보다는 오히려 수익성 강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분사한 지 6년 만에 이 에비타라고 하죠.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했고요. 글로벌 거래액은 1조 8천억 견조한 거래액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상장 후 약 4조에서 5조 3천억 전망하는데 이 나스닥 상장으로 최대 5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심으로 웹툰의 GMV, 요거 상품 거래액이라고 말씀드렸죠. GMV는 7% 감소한 작년에 4,440억인데 매출은 6% 성장했는데요. 이 IP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련된 2차 매출이 상당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영상화하거나 게임화하거나 굿즈 상품으로 만드는 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IP 관련된 2차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0% 이상 초과되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IP 비즈니스는 확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플랫폼 체류 시간 증가하고 유료 결제 경험 증가하는 걸로 이 IP 비즈니스가 확장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네이버 전체 목표는 2028년까지 월평균 500만 원이니까 1년으로 치면 6억이죠. 6억 이상짜리 매출 IP 비즈니스 작품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해서 연 최소 3천억 이상의 IP 비즈니스 매출 목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요 드라마 이게 웹툰 원작 드라마를 빅히트 쳤거든요. 이게 국내에서만 히트 친 게 아니고 동남아까지 이미 성공을 했고요. 지금 글로벌 판권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지금 애니메이션 중에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요거하고 외과의사 엘리제 요거는 일본 국내를 넘어서 일본하고 서구 유럽권까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게 올해 11월 달에 뉴로 클라우드 신규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대략 6천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분기에는 매출은 연평균 10% 성장한, 영업이익은 연평균 21% 성장한 2조 5천억 매출의 영업이익 4천억대로 컨센서스 상회하는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광고가 워낙 작년에 10% 이상 역성장했기 때문에 올해 최소 3%에서 7% 성장을 예상하는 거고요. 아까 신규 추가된 이 홈피드, 쇼폼 이런 거 관련돼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치지직이 드디어 치지직 광고가 2분기부터 실적으로 반영되고요. 커머스 쪽에서는 이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나 도착 보장 서비스 요게 수익화로 거래액 성장률을 매출이 초과하는 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쪽에서도 대략 10에서 15%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거는 내부보다는 외부 결제액이 확대된다는 거고요. 작년에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라면 올해는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로 금융 중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면서 외부 결제액이 내부 결제액을 초과하는 연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AI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광고랑 커머스랑 결합되면서 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AI 솔루션 중심으로 이 브랜드 스토어로 커머스 성장 축이 이동해서 시장에 중국 커머스 관련된 우려 대비 실적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브랜드 스토어 자체가 대형 가맹점 중심이기 때문에 워낙 이 브랜드 스토어로 커머스 성장 축이 견조하다. 대형 가맹점 중심이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24년도에 네이버 쇼핑 중개 또는 판매 이거는 그 인수한 크림이라든지 포시마크, 어뮤즈 이런 걸 제외하고도 성장률이 대략 25에서 30%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AI 솔루션의 수익 본격화는 아직 반영도 되지 않았다. 23년도부터 강한 비용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대략 6,600억대인데 전년 대비 4%대로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케팅 비용 역시도 4%대로 대략 3,642억으로 안정적으로 인건비 가장 비용 큰 마케팅비를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이 네이버 Z가 22년 기준으로 대략 700억 정도 적자인데 이 적자 회사가 연결 편입이 제외돼서 이것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치즈직이 처음으로 3월 달에 MAU라고 하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16만 명으로 아프리카 TV 196만 명을 20만 명 차이로 제쳤고요. 아프리카 TV가 대략 연매출이 3천억대고요. 기존의 트위치가 지금 철수했죠. 트위치가 연매출 2,200억대니까 최소 1,000억 이상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아프리카 TV 정도까지 성장하면 3,000억 이상의 연매출이 애드되는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매체 광고비 비중 추이를 보면 네이버가 작년에 19.7%, 다음이 7.3%, 유튜브가 25%. 네, 유튜브가 다음 줄어들고 있지만 유튜브가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네이버가 줄어드는 부분, 유튜브가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의 그 이커머스 거래액은 2023년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24년도 데이터가 없는데 작년 YOY 수준보다는 결제액이 최소한 7에서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수익화랑 커머스 둔화 우려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또 핫한 이슈가 삼성전자랑 이 마하원이라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합작 AI 반도체 상용화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초대규모의 AI 모델 구동 테스트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성능 발현을 했고요. AI 모델 경량화에 상당히 뛰어난 제품인데 특히 보안이 중요한 국내 이 데이터 AI 작업은 오히려 네이버가 아닙니다. 네이버입니다. 빅테크보다는 당연히 보안이 필요한 국내 기업 데이터 AI 작업에는 네이버가 당연히 경쟁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고요.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를 활용한 갭이 1,500개가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등 각종 그 공기업 포함해서 민간기업까지 1,500개 이상이 되고요. 광고 업황은 지금 타겟팅 고도하고 중소형 광고주, 중소형 광고주 유입하면서 오히려 하반기 쪽에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전체 이익률은 작년에 다시 16%까지 올라왔고 25년도에는 17%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커머스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32%, 서치 플랫폼하고 커머스 쪽은 32%,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이고요. 콘텐츠는 적자폭이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에비타, 감가상각비 차감 전환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자 전환 기조가 이어져서 25년도에는 완전한 영업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쪽도 대략 7에서 6천억대 매출, YOY로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핀테크도 작년에 계속 4분기까지 부진했는데 중요한 거는 외부 거래액이 내부 거래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죠. 작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성장했고요. 드디어 평균치 값인데 10조 6천억대, 6,600억대에 1조 7천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 2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 계속 좋아집니다. 실적 계속 좋아지고요.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1조 당기순이익 찍었고 올해 1조 3,800억.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계속 두 자릿수까지 증가하고요. 올해 기준으로 PER 21배까지 주가가 떨어져서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 검색의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제외하더라도 텐센트라든지 바이두의 PER 보면은 텐센트가 최근 주가 많이 빠졌네. 15배, 바이두가 10배, 평균 지금 21배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업체 기준으로 딱 평균, 네이버 검색의 비중이 크지만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네이버가 더 밸류에이션을 할증받거나 그런 측면은 전혀 없고요. 커머스 쪽 평균 보면 대략 33배죠. 요건 다올투자증권 레포트를 참조해서 33배인데 상당히 네이버가 커머스도 기준으로 하면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고, 핀테크 평균 28배입니다. 콘텐츠 평균 대략 36배고요. 그죠? 36배. 그럼 클라우드 평균 31배. 자, 그럼 이거 대략적으로 다 평균 해보면 검색 평균 21배, 커머스 평균 33배, 핀테크 평균 28배, 콘텐츠 평균 36배, 클라우드 평균 31배. 다 평균 내보면 30배가 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평균 21배니까 밸류에이션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요건 카카오, 요거는 메리츠증권 레포트.
카카오와 비교했을 때 카카오는 작년에 19% 영업이익 역성장 나와서 올해 42% 성장한다고 보는데, 물론 이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주가가 더 높게 반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역성장 없이 올해도 영업이익 14% 성장하고 올해도 영업이익 20% 성장하고 작년에도 다 안 좋았을 때 14% 영업이익 성장하고 내년에도 10% 성장하는 평균 15% 꾸준히 역성장 없는 네이버가 더 주가 측면이나 실적 방어 측면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한다고 해서 PER이 엄청나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주가 많이 빠졌음에도 PER은 거의 70배에 육박하고요. 네이버는 지금 70배, 약 69배, 67배 수준이고요. 네이버는 지금 21배까지 떨어졌잖아요. 39배가 아니죠. 네이버 21배죠. 21배까지 떨어졌으니까 카카오보다 훨씬 밸류에이션 매력적인데, 카카오보다 훨씬 네이버가 해외 포지션이 잘 돼 있잖아요. 최근에 뭐 라인 관련된 지분 일본에서 네이버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팔라고 얘기도 나오고, 물론 이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사는 것 같더니 엄청나게 팔고 있고, 기관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너무 지금 나쁜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 성장주라서 금리가 5월달에 인하할 줄 알았는데 6월달로 밀어주고 이제 7월달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금리 올해 안 올리는 거 아니야? 그 부담감도 네이버가 대표적인 구조적 성장주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보면, 차트 의미 있는 지지선들을 다 깼습니다. 지금 18만 6천원, 19만 5천원, 20만 8천원, 22만 7천원 그 밑에 하단에 역대 지금 최저 수준 가격에 있는 거고요. 지지선 이탈했고, 지금 RSI 상에서도 저는 이 과매도 구간에 거의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에 의미 있는 가격 18만 1,800원, 이것도 이탈하면 월봉상에서도 단기적으로는 22년부터 24년까지 역대 최저 가격이고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부진했던 커머스 쪽에서 특히 디스플레이 광고가 작년에 역성장해서 플러스 전환된다는 거고, 전체 커머스 쪽에서 중국의 커머스 업체들 알리라든지 테무는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직구 자체가 커머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우려만 과도하게 반영이 된 거고, 이 반영되는 것조차 이 중국 커머스 업체들이 오히려 네이버 광고 매출을 늘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폼 관련돼서 이 하이퍼클로버 X AI랑 결합돼 가지고 다양한 쇼폼이라든지 홈피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AI랑 결합돼서 수익성 개선이랑 매출 개선을 일으킬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텐츠의 웹툰은 나스닥에 6월 달에 상장하면 최소 4조에서 5조 3천억의 가치를 부여받을 거로 보고 있고, 드디어 작년에 에비타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로 갈 거로 보이고요. 물론 성장률 자체는 다소 둔화된 측면이 있지만 네이버 자체에서 이 성장률을 사실은 수익성 방어 측면을 최근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수익성, 에비타 기준, 감가상각비 차감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깨지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런 컨텐츠들이 국내를 넘어서 동남아, 서구, 일본에서 빅히트 치고 있다. 그리고 2차 저작물, IP 관련돼서 2차 저작물로 영업 마진율을 20% 이상을 끌어올리는 2차 저작물의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력한 비용 통제입니다. 마케팅비나 인건비를 4%대로 낮추면서 강력한 비용 통제로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이버 치즈직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월달 기준으로 아프리카 TV를 20만 명 제친 216만 명으로 최대 그 월간 이용 활성자 수를 기록했고, 그게 아마 이제 드디어 2분기부터는 플랫폼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려됐던 AI 솔루션 중심 관련된 부분이, 이 브랜드 스토어가 대형 가맹점 중심이기 때문에 커머스 관련된, 중국 커머스 관련된 우려도 상당히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중개 이 판매 매출은 연평균 30%로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부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될 걸 보이고요. 비용 통제 잘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에 주가랑 펀더멘털이랑 너무 다르게 움직인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될 여지만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하고의 매력도를 비교했을 때도 역시나 카카오가 흑자 전환에 대해서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반영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한 번 더 역성장이 없는 네이버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일단 당장은 6월 달에 그 나스닥 상장 웹툰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하반기로 갈수록 AI와 결합된 부분이 당장 그 매출과 이익을 가셔야 된다는 게 계속 좀 기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네이버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굳건하게 좀 네이버를 믿고 의지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네이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